이전 영상에서 총수요를 정의하고 거시경제 개념의 총수요를 미시경제의 수요 개념과 대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국가의 총수요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과 그 국가의 총수요 곡선의 이동을 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총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 설명해주는 요소들을 알아봅니다. 다시 말해,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왜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닌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내가 물가 수준 두 가지를 여기에 표시하고 PL1과 PL2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라의 재화와 용역의 물가가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결과 미국 재화와 용역을 희고하는 모든 경제 주체의 실제 산출물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을 따라 점 A에서 점 B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왜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산출물 수요량이 많아지며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산출물 수요량이 감소할까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존재합니다. 우선 소위 부의 효과란 게 있습니다. 부의 효과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사람들의 실질부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더 부유해졌다고 느낌에 따라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량이 확대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역으로 봐도 역시 통합니다. 만일 재화와 용역의 평균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은 변동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보유 자산의 구매력이 줄어들면, 다시 말해 특정 금액의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규모가 줄어들면 가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나라 가게들은 재화 구매량을 줄입니다. 물가 수준과 실제 산출물 수요량 사이 역관계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소위 실질 이자율 효과라는 겁니다. 이자율 효과는 은행이 물가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의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은행은 내구재 소비와 설비 자본 구매하기 위한 대출에 대해 가계와 기업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올리는 식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할 겁니다. 물론 은행은 자신의 이해를 도모합니다. 은행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향후 고물가에 따른 손실을 벌충해야 하므로 차용인에게 더 높은 대출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은 재화나 설비 자본 구매를 위해 빌리는 은행 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경제의 평균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은행은 대출을 더 장려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게 됩니다. 아울러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들의 소비량 증가와 투자 확대가 있게 되고 실제 산출물 수요량도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순수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타국 경제의 물가 수준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느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이거나 고인플레이션이면 우리는 해당 국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재화와 용역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보다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이 경우처럼 외국인들은 미국 재화의 구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국내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미국 재화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많아집니다.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의 미국산 재화 수요가 많아지므로 실제 산출물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 순수출 효과는 총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같은 효과들이 미국 경제의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왜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는지, 미국 경제의 물가 수준이 상승할 때 왜 점 B에서 점 A로 이동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가계는 물가가 내려갈 때 더 부유해졌다고 느낍니다. 이자율은 물가가 내려갈 때 하락합니다. 미국 물가가 내려갈 때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는 확대됩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는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가가 오를 때 가계는 더 가난하다고 느끼며 물가가 오를 때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기에 미국 재화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물가 하락기에 실제 산출물 수요량이 확대됩니다. 물가 상승기에 실제 산출물 수요량은 축소됩니다. 이어서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미국산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가 AD에서 AD1로 감소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국산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가 AD에서 AD2로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총수요의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학습한 미시경제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가격 변동은 재화의 수요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유발하지만 수요의 결정 요인 중 어떤 요인 하나가 변동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점은 거시경제학에서도 적용됩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물가 수준의 변동은 여기 보시다시피 총수요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유발하지만
총수요의 구성 요소 중 어떤 요소 하나가 변동하면 해당 국가의 총수요 곡선의 이동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증가하면 AD에서 AD2로 이동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가 수준의 변동은 없더라도 가계 소비가 더 많아지면 총수요는 AD에서 AD2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 소비가 감소하면 AD에서 AD1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계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과세 비율의 변화, 소비자 정서의 변화 내지 자신감, 또는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고용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총수요의 증가 혹은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AD1을 향한 외향 이동 혹은 AD2를 향한 내향 이동입니다. 자, 투자에 대해 논합시다. 물론 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기업은 모든 물가 수준에서 자본재 구매를 늘리게 되면서 AD는 AD2로 증가합니다. 투자가 감소하면 달리 말해 사업체의 설비 자본과 기술 자본의 구매가 감소하면 AD가 AD에서 AD1로 감소합니다. 소비 변화를 유발하는 동일한 요인 중 일부는 투자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이고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아울러 자사가 판매할 재화 물가가 미래에 상승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당장에 해당 재화의 생산에 더 많이 투자하길 원할 겁니다. 미래의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사업체들이 당장은 투자를 줄일 테니 AD는 감소할 겁니다. 만일 이자율이 변경되면 총수요도 변경됩니다. 만일 이자율이 인상되면 사업체는 현 시점의 설비 자본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투자는 감소하고 총수요는 AD2에서 AD1로 감소합니다. 만일 이자율이 하락하면 사업체는 현 시점의 설비 자본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총수요는 AD2로 증가합니다.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그 다음 총수요 구성 요소는 정부 지출 또는 세금, D입니다. 정부가 감세하면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가게는 소비를 늘리길 원할 테니 총수요의 외향 이동을 유발할 겁니다. 정부가 증세하면 정반대의 일이 생길 겁니다.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면 예상하건대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게 되어 총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말하자면 군사 기술 투자를 늘리거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우리는 총수요의 감소와 총수요 곡선의 저향 이동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수출, XN의 변동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수출 재화에 대한 외국인 지출액에서 해당 국가의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측정합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총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출이 감소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총수요는 감소합니다. 또한 수입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 재화에 대한 한 나라의 가계 소비가 증가하므로 나머지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에 총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서의 누출입니다. 수입품을 구매하면 외국 국가의 경제를 부양하지 내수 경제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재화에 대한 소비가 많을 경우 국내 재화에 대한 소비는 감소합니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총수요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가계가 수입품 구매를 줄이면 국내산 재화 구매가 증가하게 되니까요. 수출과 수입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몇몇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율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율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통화의 가치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일국의 재화는 외국인이 보기에 저렴해집니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합니다. 외국 소득, 즉 타국의 소득은 수출입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 소득이 증가하면 미국 재화는 외국인 사이에서 더 인기가 더해질 테고 미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겁니다. 반면에 외국 소득이 감소하면 미국 재화의 인기는 덜해지면서 미국의 총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총수요 곡선의 외향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요약하면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소비 증가와 기업의 투자 증가, 정부 지출의 확대 혹은 세금 인하, 수출 증가 혹은 수입 감소.
총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는 소비 감소와 투자 감소, 정부 지출 감소 또는 증세, 수출 감소 또는 수입 증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총수요 곡선상의 점 A에서 점 B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은 세 가지 효과로 설명됩니다.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와 순수출 효과입니다. 다음으로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총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또는 과세에 있습니다.